안녕하세요. 팝칼럼니스트 김경진입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또는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고 이러다 보면 가고 싶은 곳이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앨범 커버를 촬영한 장소, 또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 아니면 영화 촬영지. 그래서 요즘처럼 여행이 어려운 시대가 아닌 이제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면은 저는 음반 자켓 촬영한 곳도 많이 다니고 싶고 평생 돌아다니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낸터킷이라는 곳이에요. 낸터킷이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낸터킷은 섬입니다. 미국 북동부 뉴욕주 위에 있는 매사추세츠주라는 곳이 있죠. 이 매사추세츠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 이름입니다. 낸터킷이라는 곳이 뭘로 유명하냐면 옛날부터 고래잡이, 즉 포경업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자, 이 낸터킷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 굉장히 많은 음악과 소설과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면 모비딕이라는 허먼 멜빌이 썼던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허먼 멜빌은 이 낸터킷의 고래잡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모비딕이라는 걸작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체인이 있죠. 스타벅스라는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스타벅스의 이 이름이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아마 올해가 스타벅스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는데 1971년에 설립이 됐죠. 이 스타벅스가 처음 이름을 고민할 때 모비딕에 등장하는 에이앱 선장이 이끌고 있는 배의 이름이 피쿼드라는 배입니다. 이 피쿼드호에서 사명을 차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하지만 결국 이 회사의 이름이 된 것은 피쿼드호의 1등 항해사인 스타벅이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죠. 낸터킷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뭘 가지고 허먼 멜빌이 모비딕이라는 이 소설의 영감을 얻게 됐냐면 에섹스호라는 아주 유명한 배가 있었습니다. 고래잡이 어선이죠. 이 포경선이 19세기 초반에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향유고래의 습격을 받아서 이 에섹스호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몰한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오웬 체이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듬해 1821년에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글로 남기게 되죠. 이것이 이후에 한 30년쯤 후에 허먼 멜빌에게 큰 영감을 줬고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소설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운틴이라는 밴드입니다. 미국의 하드락 밴드죠. 7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이 마운틴이 1971년에 두 번째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이 앨범 제목이 낸터킷 슬레이 라이드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낸터킷 슬레이 라이드, 뭔가 좀 발음도 어렵고 뜻도 좀 애매하죠. 낸터킷, 이 지명이고 슬레이 라이드, 썰매를 탄다는 의미입니다. 낸터킷에서 썰매 타기? 이게 도대체 뭘까? 말 그대로 낸터킷에서 통용이 되고 있던 말, 고래잡이를 하는 어부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말이라고 합니다. 마운틴이라는 이 밴드는 1960년대 후반에 프로듀서인 펠릭스 페팔라디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펠릭스 페팔라디는 에릭 클랩튼이 몸담고 있던 그룹 크림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펠릭스 페팔라디는 크림이 해체된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아주 또 육중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레슬리 웨스트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레슬리 웨스트의 솔로 앨범을 프로듀스를 하게 되는데 그 앨범 제목이 마운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웨스트의 앨범이 나오고 나서 펠릭스 페팔라디는 레슬리 웨스트와 의기투합해서 마운틴이라는 밴드를 결성을 하게 되죠. 이 마운틴은 블루지한 기타 그리고 레슬리 웨스트의 아주 거친 보컬, 파워풀한 보컬 그리고 펠릭스 페팔라디 자신이 또 베이시스트였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리듬 이런 요소로 특징됐던 하드락 밴드인데요. 1971년에 이 마운틴이 낸터킷 슬레이 라이드라는 앨범을 발표를 하게 되죠. 이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펠릭스 페펄라디는 낸터킷의 집을 사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낸터킷에서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섹스호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에섹스호가 이제 향유고래에게 습격을 당해서 침몰을 했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 침몰하는 도중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듣습니다. 오웬 코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웬 코핀은 누구냐 하면 에섹스호에서 일을 했던 어린 18살밖에 안 된 선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배가 침몰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트를 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4명이 탄 보트가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이 4선원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결단을 하게 되죠. 뭐냐 하면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을 희생을 시켜서 남은 사람들의 식량으로 삼자라는 정말 끔찍한, 하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에서 선택된 인물이 18살짜리 오웬 코핀이라는 인물이었고, 이 인물은 자신을 희생해서 나머지 셋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펠릭스 페펄라디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대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그리고 에섹스호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후에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죠. 론 하워드 감독이 연출했던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영화가 바로 이 에섹스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펠릭스 페펄라디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낸터킷 슬레이 라이드라는 앨범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동명의 타이틀곡을 앨범에 수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낸터킷 슬레이 라이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낸터킷에서 썰매 타기가 아니라 그 고래잡이 용어라고 하는데요. 고래잡이 선원이 고래를 향해서 작사를 던집니다. 작사를 맞은 고래는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보트를 끌고, 작사를 맞은 채 보트를 끌고 바다를 질주를 합니다. 고래가 보트를 끌고 질주하는 상황이 마치 썰매 타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낸터킷 슬레이 라이드라는 말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달리다가 헤엄을 치다가 결국 힘이 빠져버린 고래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이 낸터킷 슬레이 라이드에서 펠릭스 페펄라디가 노래하고자 했던 주인공은 에섹스호에서, 그리고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오웬 코핀이라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낸터킷 슬레이 라이드에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투 오웬 코핀이라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이 테마는 이후에 뭐 수많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인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또 에드가 앨런 포우의 소설에도 등장을 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우가 뭐 여러 단편 소설들 또 시 이런 것들로 유명하지만 장편 소설을 딱 한 편을 남겼어요. 그게 낸터킷의 아서 고든 핌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낸터킷이 배경이죠. 그리고 낸터킷 출신의 아서 고든 핌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바다 여행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들을 다룬 소설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에섹스호의 오웬 코핀과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에드가 앨런 포우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운틴의 낸터킷 슬레이 라이드는, 이 마운틴이라는 밴드가 뭐 3장, 정규 앨범 3장밖에 내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고, 아주 느릿한 전개에 또 그 한 번만 들어도 잊을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선율을 지니고 있는, 그러면서도 질주하는 드럼과 아주 힘있는 기타, 베이스, 또 펠릭스 페펄라디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 이런 요소들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마운틴의 명곡이면서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낸터킷이라는 곳,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운틴의 음악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아직 안 보셨으면 모비딕이라는 이 허먼 멜빌의 정말 멋진 이 소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우의 아서 고든 핌 이야기라는 이 소설도 한번 찾아보시면 낸터킷이라는 곳에 대한 어떤 이미지, 뭔가가 이렇게 좀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